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식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식초는 그 특유의 신맛으로 음식의 감칠맛을 더해주는 재료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사실 그 속에 담긴 건강에 대한 효능은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이 요구하는 균형과 회복력, 그리고 순환 기능의 조화에 있어서 식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먼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혈당 조절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식초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이라는 성분은 우리 몸의 당 대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식사를 하기 전에 식초를 물에 타서 마시면 식후 혈당이 천천히 오르게 되어 몸이 갑작스러운 혈당 변화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이는 위의 소화 속도를 천천히 해주고 간에서 당을 새로 만드는 과정을 억제하면서 근육이 혈액 속 당을 더 잘 받아들이도록 도와주는 작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반응을 통해 자연스럽게 인슐린에 대한 몸의 민감도도 좋아지게 되고요. 미국과 유럽 여러 연구에서 꾸준히 밝혀지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와 함께 혈압 관리에도 식초는 긍정적인 작용을 합니다. 식초에 있는 아세트산은 몸속에서 산화질소의 생성을 촉진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이 산화질소는 혈관을 부드럽게 확장시키는 역할을 하며 결과적으로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죠. 또한 식초는 몸속에 쌓인 소금을 배출시키는 데도 어느 정도 관여하여 전반적인 혈압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하루에 몇 번 나눠 따뜻한 물에 식초를 타서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식사와 함께 섭취하면 자연스럽게 일상 속에 녹일 수 있어 부담 없이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혈당과 혈압 조절에 좋은 식초는 간 건강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간은 우리 몸속에서 해독 작용을 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인데 식초 속에 들어있는 유기산과 항산화 성분이 간세포를 보호하고 재생을 촉진해 줍니다. 특히 사과 식초에 들어있는 말산과 구연산은 간에 쌓인 지방을 분해하고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지방간이 걱정되거나 간 기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신다면 아침에 식사 전에 따뜻한 물에 사과 식초를 한 숟가락 정도 타서 마셔보는 습관을 들여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신장 건강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장은 노폐물을 걸러내고 몸속 수분과 전해질 균형을 유지하는 기관인데요. 식초의 구연산 성분은 소변을 알칼리성에 가깝게 유지해 줍니다. 이렇게 되면 신장에 결석이 생기는 것을 억제할 수 있고 이미 형성된 결석의 크기가 커지는 것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변을 통해 노폐물을 원활하게 배출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식초는 하루에 몇 번 나눠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반드시 물에 희석해서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초의 산 성분이 강하기 때문에 위나 치아에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식초의 장점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위장 건강에도 유익한 영향을 줍니다. 식초는 위산 분비를 적절히 자극해주며 위장 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줍니다. 덕분에 소화가 잘 되지 않아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에게 특히 도움이 될 수 있죠. 또한 식초는 장내에 있는 좋은 균들의 성장을 도와줍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유산균이나 비피더스균 같은 유익균이 장 속에 자리를 잘 잡고 활동하려면 적절한 환경이 필요한데 식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식사를 하실 때 음식에 소량의 식초를 곁들이는 것만으로도 이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식초가 장에 미치는 영향 중에서 눈여겨볼 부분이 바로 변비 해소입니다. 많은 분들이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거나
혀이 굳는 등의 불편을 겪곤 하시는데요. 식초에 들어있는 유기산과 좋은 균들이 장 운동을 자극하고 자연스럽게 배변 활동을 도와줍니다. 특히 사과 식초에는 펙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펙틴은 장 속에서 수분을 머금고 변의 부피를 늘려 배출이 쉬워지게 도와줍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한 컵에 사과 식초 한 숟가락과 꿀을 약간 섞어서 마시는 습관은 장 건강뿐 아니라 하루의 컨디션을 가볍게 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식초는 그 자체로 소화기관, 간과 신장, 혈관, 장까지 몸 전체를 두루 돕는 재료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점은 이 모든 효능들이 약물이 아닌 음식으로부터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작용의 위험도 낮고 꾸준한 실천을 통해 차곡차곡 건강을 쌓을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체내 대사 속도나 회복력이 느려지고 소화력도 줄어들기 쉬운데 이런 전반적인 신체 변화에 식초는 부드럽게 작용하면서도 분명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여러 기능 외에도 식초는 잠을 편안하게 하는데도 꽤나 효과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루의 끝에서 잠자리에 들기 전 몸과 마음이 어딘가 불안하고 뒤척이게 되는 분들에게는 특히 유익한데요. 식초에는 칼륨과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우리 몸의 긴장을 이완시켜 주는 데 기여합니다. 신경계를 안정시키는 데도 도움을 주고 수면을 유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몸속에 잘 흡수되도록 돕는 역할도 합니다. 이러한 작용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생성을 촉진하게 되고 그 결과 좀 더 깊고 편안한 잠을 이끌어 줄 수 있습니다. 잠들기 서너 시간 전보다는 자기 전 30분쯤 전에 따뜻한 물에 식초와 꿀을 섞어 마셔보는 것이 좋습니다. 속이 쓰릴까 걱정된다면 식초의 양을 더 희석해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체중 관리에도 식초는 나름의 역할을 해냅니다. 단기적인 다이어트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오랜 시간 동안 몸속 체지방이 천천히 줄어들 수 있는 체질을 만들어주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식초는 위장을 가볍게 채워주는 포만감을 높여주고 식사 후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완화시켜 지방이 축적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특히 인슐린의 작용을 부드럽게 조절해주는 덕분에 지방의 저장이 줄어들고 에너지로 쓰이는 양이 많아지게 됩니다. 또한 장내 환경이 개선되면서 대사 활동이 활발해지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효과입니다. 매 끼니 전 식사 시작하기 15분에서 20분쯤 전에 식초를 희석해 마시면 좋습니다. 다만 너무 공복에 드시면 자극이 될 수 있으므로 본인의 몸 상태에 따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부 건강에 대해서도 식초는 꽤나 독특한 접근을 보여줍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피부는 사실 우리 몸속 상태를 반영하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식초는 알파하이드록시산이라는 성분을 가지고 있어서 오래된 각질을 부드럽게 벗겨내고 새로운 세포가 재생되도록 도와줍니다. 외부에서 직접 바르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내부에서부터의 변화입니다. 식초를 꾸준히 섭취하면서 장내 환경이 건강해지면 피부에도 자연스러운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장에서의 독소가 줄어들고 영양소의 흡수가 원활해지면 피부 트러블이 줄어들고 투명함이 생깁니다. 또한 식초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들은 우리 몸속에 있는 활성산소를 줄여주는데 이 활성산소는 피부 노화를 촉진하는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피부 탄력과 윤기를 유지하고 싶다면 바르는 화장품만이 아니라
몸속에서부터 조화를 이루는 식습관이 함께 가야 합니다. 뼈 건강에도 식초는 보이지 않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몸은 나이가 들수록 뼈의 밀도가 낮아지고 골절의 위험도 커지게 됩니다. 특히 칼슘이 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몸속에서 제대로 흡수되도록 돕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식초는 체내 산성도를 조절해 칼슘이 뼈에서 빠져나가지 않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며 동시에 미네랄과 결합해 칼슘이 잘 흡수되도록 도와줍니다. 뼈는 단지 칼슘을 먹는 것만으로 건강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흡수와 배출의 균형이 맞아야 튼튼하게 유지될 수 있는데요. 식초는 이 균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특히 음식 중에 칼슘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과 함께 섭취하면 그 흡수율이 훨씬 높아지는 것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피로 회복이라는 측면에서도 식초는 조용히 활약합니다. 특히 몸이 자주 무겁고 쉽게 지치는 분들에게는 일상 속에서 식초를 활용하는 습관이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식초에 들어있는 유기산은 운동 후나 활동 후에 근육 속에 쌓이게 되는 젖산을 분해하고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젖산이 오래 쌓이면 근육통이나 무기력감, 심하면 집중력 저하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빠른 회복이 중요합니다. 사과 식초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칼륨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칼륨은 몸속 수분과 전해질의 균형을 맞춰주며 근육의 경련을 예방하고 신경 전달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피로를 줄이고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아침이나 활동 전후에 따뜻한 물에 희석된 식초를 마시는 습관을 가져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모든 작용들은 단기적인 효과보다는 장기적인 습관을 통해 몸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건강법도 마찬가지겠지만 하루 이틀 시도한다고 눈에 띄게 달라지는 건 드뭅니다. 하지만 매일 정해진 양을 바른 방식으로 꾸준히 섭취하다 보면 몸이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반응을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는 큰 변화가 없어 보여도 일주일, 한 달, 석 달이 지나면 분명한 차이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식초를 섭취하실 때 꼭 기억해야 할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것이라도 그 사용 방법이 잘못되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식초는 반드시 물에 희석해서 마셔야 하며 위장에 부담이 갈 수 있는 상태일 경우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는 분들은 식초를 드시기 전에 반드시 본인의 상태를 점검하고 가능하면 식사와 함께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 외에도 약을 드시고 있는 분들은 식초를 섭취함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상호작용에 대해서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들으며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식초는 어떤 제품이든 괜찮은 걸까? 라는 질문이죠. 실제로 시중에는 다양한 종류의 식초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곡물 식초부터 시작해서 사과 식초, 포도 식초, 현미 식초, 그리고 더 나아가 흑초나 발사믹 식초까지 종류도 많고 맛과 향도 제각각입니다. 이들 식초는 원재료에 따라 그 안에 들어있는 유익한 성분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많은 연구에서 건강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 식초는 사과 식초입니다. 사과를 발효시켜 만드는 이 식초에는 말산과 구연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으며 장 건강과 간 기능, 피로 회복 등에 도움을 주는 성분들이 고르게 들어있습니다. 또한 섬유질인 펙틴이 포함되어 있어 장 내 환경을 개선하는 데에도 기여하죠. 하지만 이 외의 식초들도 각각 고유의 장점이 있으니
자신의 입맛과 체질에 맞게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자극적이지 않고 향이 부드러우며 희석했을 때 마시기 편한 것을 고르시는 것이 실천을 지속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입니다. 식초를 직접 섭취하는 방법 외에도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샐러드 드레싱에 식초를 활용하면 섭취가 부담스럽지 않고 음식의 맛도 한층 풍부해집니다. 또 김치를 담글 때나 나물 요리를 할 때 식초를 살짝 곁들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뜨거운 국물 요리에 몇 방울만 떨어뜨려도 특유의 시원한 맛이 살아나면서 동시에 몸속으로 들어가는 건강 성분들도 함께 흡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리하게 먹기보다는 생활 속에 식초를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오랜 시간 실천할 수 있고 몸도 무리 없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식초를 활용한 간단한 레시피 중 하나는 따뜻한 물 한 컵에 식초 한 숟가락과 꿀 한 숟가락을 넣어 아침에 마시는 것입니다. 이때 사용하는 물은 너무 뜨겁지 않은 미지근한 정도가 좋습니다. 너무 높은 온도에서는 식초의 유기산 성분이 변할 수 있고 꿀의 효능도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음료는 장을 깨워주고 간의 해독 기능을 도와주며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는 기분까지 덤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저녁에는 같은 방식으로 마시면 긴장을 풀고 숙면에 들어가기 좋은 상태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식초는 다이어트와 체중 조절에도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 많습니다. 이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포만감을 오래 지속시키고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억제해 지방 축적을 줄이는 원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체중을 줄이는 과정에서 오는 피로감이나 무기력함을 줄이는 데도 식초가 제 역할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초가 에너지 대사를 촉진해 몸속 영양소들이 더 활발히 사용되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사과 식초에 들어있는 칼륨은 몸속 나트륨을 조절하고 몸이 붓는 것을 막는 데에도 한몫을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체중만이 아니라 몸의 부종과 순환 문제까지 함께 개선되기를 바라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식초만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그것 하나만으로 모든 건강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꾸준한 식습관, 충분한 수면, 적절한 운동이 함께 이루어져야 비로소 식초의 효능도 제대로 나타납니다. 식초는 보조적인 수단이지 만능 해결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식초를 너무 맹신하고 기존의 식생활이나 운동 습관을 소홀히 한다면 기대한 효과는커녕 오히려 몸에 무리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균형이 중요합니다. 식초를 포함한 다양한 건강 식재료들이 조화롭게 섭취될 때 비로소 몸은 긍정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또한 식초는 공복에 마실 때 효과가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는 체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장이 약하거나 속 쓰림이 잦은 분들은 공복보다는 식사 중간에 조금씩 섭취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혹은 물의 양을 넉넉하게 하고 꿀이나 과일즙과 함께 섞어 자극을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만의 방법으로 식초를 소화시키는 능력을 길러야 진정한 건강 습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식초를 마실 때 유의할 점 중 하나는 치아 건강입니다. 식초는 산성이 강하기 때문에 직접 치아에 닿으면 에나멜층을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신 후에는 바로 입을 헹구거나 빨대를 사용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너무 오래 입안에 머금지 않고 빠르게 넘기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식초를 마신 직후 양치질을 하는 것보다는 물로 입을 헹군 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양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작은 습관 하나에도 주의가 필요한 이유는 건강한 것을 섭취하더라도 방식이 잘못되면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식초는 혈당과 혈압 조절, 간과 신장 기능 강화, 장 건강 증진, 변비 해소, 숙면 유도, 체중 관리, 피부 개선, 뼈 건강, 피로 회복 등 다양한 측면에서 몸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귀중한 식품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단번에 많은 양을 섭취하거나 무리하게 활용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부드럽고 지속적인 습관으로 만들어가야 진정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식초의 건강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하루 중 언제 섭취하느냐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 기상 직후 식초를 마시는 방법을 실천하고 계신데요. 이때 주의할 점은 반드시 따뜻한 물에 충분히 희석해서 마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위가 아직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한 산성이 들어가게 되면 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공복에 신물이 올라오거나 속이 쉽게 쓰린 분들은 식초를 마시는 시간을 조정해 식사 중이나 식사 직후로 바꾸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식초를 습관처럼 매일 섭취하려면 맛에 대한 거부감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몸에 좋다고 해도 신맛에 민감한 사람이라면 쉽게 포기하게 됩니다. 이럴 때는 꿀을 조금 넣거나 물의 양을 넉넉히 해서 마시기 편한 맛으로 조절하는 것이 실천을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과 식초 특유의 과일 향이 들어있는 제품을 선택하면 처음 입문하는 분들에게도 접근이 쉬울 수 있습니다. 기호에 따라 레몬즙이나 계피 가루 등을 함께 섞어 마시면 더욱 풍부한 맛과 향을 즐기면서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식초를 일상에 녹여가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식초 없는 하루가 어색할 정도로 몸에 익숙해지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몸도 차차 반응을 보이게 되죠. 예전보다 속이 덜 더부룩하고 화장실도 규칙적으로 가게 되며 자고 일어났을 때의 피로감도 줄어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식초는 마치 우리 몸에 숨은 청소부처럼 조용히 쌓인 노폐물과 불필요한 부산물들을 정리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셈입니다. 식초에 대한 믿음이 커지면 일부 사람들은 양을 늘리거나 농도를 강하게 해서 마시는 시도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위벽을 자극하거나 식도의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권장되지 않습니다. 식초는 적절한 농도로 희석해 천천히 익숙해지며 일정한 양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에 3번, 각 식사 전이나 후에 작은 컵으로 한 번씩 마시는 정도로도 충분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사람들은 종종 무엇을 먹느냐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식초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른 방식으로, 바른 시간에, 바른 양을 섭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균형을 지키면서 꾸준히 섭취하면 식초는 분명히 몸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식초는 단지 몸 안에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부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두피 관리입니다. 두피에 식초를 물에 희석해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발라준 후 씻어내면 두피의 유분기를 조절하고 각질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또 발을 씻을 때 식초를 탄 물에 발을 담그는 것도 땀 냄새나 무좀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민간요법도 오랫동안 전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방법은 반드시 충분히 희석한 뒤 사용해야 하며 피부에 민감한 분들은 사용 전 소량으로 반응을 확인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식초는 음식물 세척이나 주방 청소 등 생활 곳곳에서 다양하게 활용됩니다. 과일이나 채소를 씻을 때 소량의 식초를 탄 물에 담가두면 잔류 농약 제거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싱크대나 도마를 소독하는 데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식초는 식품이면서 동시에 청결 도구로서도 가치가 있는 물질입니다. 하지만 먹는 식초와 청소용 식초는 구분되어야 하며, 섭취용 식초는 반드시 식품용으로 제조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 식초와 사과 식초 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발효 식초들이 존재합니다. 포도 식초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혈관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흑초는 깊은 발효 과정 덕분에 위장에 부담이 적어 오랜 기간 섭취하기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일본에서는 전통적으로 흑초를 건강관리에 활용해왔고, 유럽에서는 와인 식초와 허브 식초도 건강식으로 즐겨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든 자신의 체질과 맞는 종류를 찾는 것이 우선이며, 되도록이면 무가당, 무첨가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식초를 꾸준히 섭취하고 싶지만 위장이나 소화기관이 약해 부담을 느끼는 분들은 식초 원액 대신 식초를 이용한 발효 음료를 활용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최근에는 유산균 발효 식초, 허브와 과일이 함께 들어간 숙성 음료 등 다양한 건강 음료들이 판매되고 있어 입맛에 맞는 것을 찾는 재미도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들은 일반 식초보다 자극이 덜하고 과일 향이나 부드러운 단맛이 더해져 있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처럼 식초는 단순히 신맛을 내는 조미료가 아니라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활용하면 삶의 여러 부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자연식품입니다. 지금 당장 식초 한 병을 꺼내놓고 일상에 어떻게 자연스럽게 녹여낼 수 있을지 생각해 보는 것도 건강한 변화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식초를 일상에 꾸준히 활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실제 사례를 보면 그 접근 방식이 단순히 식초를 마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전반적인 생활 습관의 변화와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중년 여성은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에 사과 식초를 섞어 마신 후 가볍게 걷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배변을 원활하게 하고 싶어서 시작한 일이었지만 한 달쯤 지나면서 피부톤이 밝아지고 손발이 덜 붓는다는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식사 시 짠맛을 줄이고 식초를 곁들이는 식습관까지 함께 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이전보다 소화도 편안해졌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직장 생활로 인해 피로감이 심하고 야근이 잦았던 한 남성이 식초를 이용해 자기만의 저녁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저녁 식사 이후 스트레칭과 함께 따뜻한 물에 식초를 타서 천천히 마시며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이 습관이 자리를 잡고 나서부터는 깊은 수면을 취할 수 있게 되었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무겁지 않다고 합니다. 이러한 간단한 루틴 하나가 일상 전체의 흐름을 바꾸고 건강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더불어 간 건강에 민감했던 한 장년층 남성은 병원 검사에서 지방간 진단을 받고 식이 조절을 시작하면서 식초를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사과 식초를 공복에 섭취하는 것을 포함해 평소 고기나 튀김류를 먹을 때 식초를 살짝 곁들여 섭취하고, 가능하면 저녁 식사는 소화에 부담이 덜한 음식과 함께 식초물을 곁들이는 방식으로 조절했습니다. 몇 달 뒤 간 수치가 현저히 개선되었고 복부의 불쾌감도 줄어들었다는 경험을 나눴습니다. 이렇듯 식초는 단지 하나의 식품이라기보다는
생활 속 습관을 바꾸는 촉매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의 체질과 건강 상태에 따라 반응은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권장은 금물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몸을 잘 관찰하고 천천히 시도하며 작은 효과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라면 식초를 통해 놀라운 몸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가 꾸준히 할 수 있는 방식을 찾아내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매일 식초를 물에 타서 마시는 것이 어렵다면 요리를 할 때 드레싱이나 국물에 자연스럽게 식초를 첨가하는 방식으로 섭취해도 좋습니다. 계절에 따라 식초 음료를 차갑게 혹은 따뜻하게 마시는 것도 입맛을 돋우고 질리지 않게 해줍니다. 때로는 직접 만든 식초를 활용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집에서 사과나 포도, 감 등을 발효시켜 자신만의 식초를 만드는 과정은 그 자체만으로도 건강을 위한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식초를 자주 섭취하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변화 중 하나는 장의 움직임이 부드러워졌다는 점입니다. 변비에 시달리던 분들이 식초를 꾸준히 마시고 나서 배변이 원활해졌다는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이는 식초가 장내 유익균의 활동을 도와주고 장 점막을 자극해 자연스러운 연동 운동을 촉진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과 식초에 포함된 팩틴은 수용성 식이섬유로서 장 속에서 수분을 끌어당겨 변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 외에도 식초는 몸의 냄새 개선에도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겪는 땀냄새나 입냄새 등은 몸속 노폐물이나 장내 이상 발효에 의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식초를 꾸준히 섭취하면 장내 환경이 개선되고 간과 신장이 효율적으로 해독 작용을 하게 되어 체취가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여름철이나 대인관계에서 신경 쓰이는 분들에게 반가운 변화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식초는 입맛을 되살리는 데도 좋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미각이 둔해지면서 음식의 맛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거나 자극적인 음식에만 익숙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식초 특유의 새콤한 맛은 혀의 감각을 깨워줍니다. 특히 식사를 시작할 때 가볍게 식초물이 들어가면 위장도 자극받고 자연스럽게 소화효소의 분비도 활발해지며 전체적인 식사 만족도도 높아집니다. 이 모든 것들은 식초라는 하나의 식재료가 우리 몸과 마음에 얼마나 다양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습관이라도 무리해서 억지로 할 경우에는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자신에게 맞는 섭취 타이밍, 양, 방식 등을 천천히 실험해 보는 것이 가장 현명한 접근입니다. 마치 자연과 호흡하듯이 하루의 흐름 속에서 식초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그 여유로움이 곧 몸의 회복력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식초를 섭취할 때 반드시 유의해야 할 점들을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초는 분명히 몸에 유익한 작용을 하는 식품이지만 사용하는 방식에 따라서는 오히려 위나 식도, 치아 등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절대 원액으로 마시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식초는 산도가 강해 위 점막을 자극하거나 식도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공복 상태에서 원액을 그대로 마시는 경우 속쓰림이나 위염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초는 반드시 충분한 양의 물에 희석해 마시는 것이 기본입니다. 또한 식초를 마신 직후에는 양치질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 성분이 치아에 닿으면 일시적으로 범랑질이 약해지는데 이때 칫솔질을 하게 되면 치아 표면이 쉽게 마모될 수 있습니다. 대신 식초를 마신 후에는 물로 입안을 여러 번 헹구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치아가 안정되었을 때 양치질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런 작은 생활 습관 하나가 오히려 건강한 식초 습관을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식초를 먹는 타이밍 역시 중요합니다. 사람마다 위의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이는 공복에 마셔도 무리 없지만 또 어떤 이는 속이 쓰리거나 메스꺼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침 식사 직후나 점심과 저녁 식사 중간쯤에 마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특별히 식초를 꾸준히 마시고 싶은데 소화기관이 약한 분들은 식초를 우유나 두유 또는 바나나와 함께 섭취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식초가 위장에 직접적인 자극을 주는 것을 줄이면서도 건강 효과는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식초를 섭취하는 동안 주의할 점은 약물 복용과의 관계입니다. 특정 약물, 특히 혈당 강화제나 고혈압약, 이뇨제 등을 복용 중인 분들은 식초와의 상호작용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식초는 혈당이나 혈압을 낮추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해당 약물과 함께 섭취할 경우 그 효과가 과도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약물 복용 중인 경우에는 의료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임의로 약을 줄이거나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식초를 실생활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보다 구체적인 식습관 예시를 통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침 루틴입니다. 기상 직후 따뜻한 물 한 컵에 식초 한 숟가락과 꿀 반 숟가락을 섞어 마신 후 10분 정도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는 것입니다. 이 습관은 장을 자극해 배변을 돕고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어서 아침 식사에는 채소 중심의 가벼운 식단을 구성하고 식사 중간에 오이 무침이나 김치와 같이 식초가 자연스럽게 포함된 반찬을 곁들이면 소화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점심에는 샐러드나 나물 위주로 식사할 때 식초를 활용한 드레싱을 이용해 보세요. 예를 들어 올리브유, 식초, 소량의 겨자, 레몬즙, 약간의 꿀을 섞으면 상큼하면서도 부담스럽지 않은 드레싱이 됩니다. 이는 단맛에 길들여진 입맛을 바꾸고 혈당 상승을 천천히 만들어주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점심 식사 이후 졸음이 오거나 무기력할 때는 식초를 물에 탄 음료를 마시며 산책하는 것도 좋습니다. 식초는 정신을 맑게 해주는데도 일조하기 때문에 오후 집중력이 떨어질 때 활용하면 좋습니다. 저녁에는 식사 전 식초를 섞은 물을 마시고 식사 중엔 간을 최소화한 국물 요리나 나물에 식초를 살짝 더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저녁 식사량을 자연스럽게 줄이게 되고 체중 관리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자기 전엔 식초와 따뜻한 물을 혼합한 음료로 하루를 마무리하면 숙면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식초의 칼륨과 마그네슘 성분이 긴장을 풀어주기 때문에 깊은 수면을 원하는 분들에게 적절합니다. 이처럼 하루 세끼 식사에 자연스럽게 식초를 녹여내는 방식으로 실천하게 되면 무리하지 않는 건강 습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무언가를 억지로 하지 않고 그저 식탁 위에 한자리에 식초를 조금씩 초대하는 것만으로도 몸은 느리지만 확실하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식초는 누구에게나 동일한 효과를 보장하는 만능식품은 아닙니다. 그러나 몇몇 특정한 건강 상태를 가진 분들에게는 더 눈에 띄는 긍정적 변화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혈당 조절이 중요한 분들, 즉 식사 후 혈당이 빠르게 오르는 경향이 있거나 당뇨 전 단계에 있는 사람들에겐 식초가 아주 유용할 수 있습니다. 식초는 식사와 함께 섭취되었을 때 혈당 상승을 천천히 만들어주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식이 조절의 부담을 줄이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고혈압이 있거나 혈압이 들쑥날쑥해 생활에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도 식초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식초에 포함된 아세트산은 혈관을 부드럽게 확장시켜 혈액이 지나가는 통로를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물론 약을 대체하진 않지만 생활 속에서 식단 조절을 돕는 조력자로서 기능하는 데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만성 피로나 활력이 떨어지는 상태로 인해 하루를 버거워하는 분들에게도 식초는 숨은 활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유기산과 미네랄이 결합해 몸속에서 에너지 대사를 부드럽게 해주고 피로 물질로 쌓이기 쉬운 젖산을 분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근육이 자주 뭉치거나 경련이 자주 생기는 경우 식초 속 칼륨이 수분과 전해질 균형을 맞춰주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비로 오랜 기간 고생해온 분들도 식초의 도움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장내 유익균의 환경을 개선해주는 식초의 성질은 장의 연동 운동을 자극하고 배변을 좀 더 규칙적이고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마시는 따뜻한 식초 음료는 장을 부드럽게 깨워주는 효과가 있어 자연스러운 배변 루틴 형성에 유익합니다. 피부 트러블이 잦거나 안색이 어두운 분들도 식초를 일상에 더해 보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장이 건강해지면 피부도 맑아지기 마련입니다. 이는 단순히 미용 효과를 넘어서 몸속 염증이나 노폐물 순환과도 깊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식초를 통한 장 건강 관리는 곧 피부 관리와도 맞닿아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식초 섭취를 조심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위가 예민하거나 위염, 식도염, 위궤양을 앓고 있는 분들은 식초의 산 성분이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꼭 드시고자 한다면 반드시 물에 충분히 희석하고 식사와 함께 섭취하는 방식으로 소량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신장에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식초 섭취 전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식초를 활용한 건강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꾸준함입니다. 무언가를 단기간에 해내는 것보다 오랜 시간 동안 무리 없이 습관으로 만드는 것이 건강에 훨씬 이롭습니다. 식초 한 잔을 마시더라도 마음을 다잡고 그 과정을 즐기는 여유가 함께한다면 분명히 몸도 그에 화답하게 됩니다.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식초는 우리 몸을 변화시키는 작은 촉진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해드린 식초의 효능과 섭취법이 몸과 마음을 가꾸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처럼 새로운 건강 습관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일 한 걸음씩 이어나간다면 그 끝에는 더 가벼운 몸과 평온한 마음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식탁 위에 놓인 그 투명한 식초 한 병이 조용히 삶의 밸런스를 되찾아주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